이종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거의 특별보고 비선쌤이겠죠. 그리고 한 젊은이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별을 둘을 달고 있는 장성을 이첩하는 사안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해가면서 결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대충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보류 지시를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 직전에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반 전화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의 연관관계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예, 이첩 보류를 아니, 그러니까 부인하시는 겁니까? 예, 대통령실과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본체 이첩 판단으로 보류는 그랬다는 제가 말씀입니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왜 개입을 했을까? 왜 대통령은 경로를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특수한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한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수사권도 없는 군사경찰이 마음대로 입건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했느냐,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로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 그 주장이 타당치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인지통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입니다. 수사 이첩을 할 때 여기에 피의자의 이름을 쓰고 죄명을 쓰고 범죄 사실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양식에 따라서 박종훈 대령이 조치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정확히 그 양식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예. 항명 사건 군사 법원에서도 여기 있는 유재현 증인이 그때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 저 양식은 본인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입건을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던 것이 맞고, 국방부 양식에 의하더라도 이게 맞고,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군인들이 민간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 사건을 저지르면 경찰이 입건을 해가지고 입건을 한 다음에 군사법원으로 군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경로할 일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걸 핑계로 왜 수사권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도 그게 제일 무식한 주장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를 보면은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은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은 민간으로 이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면 이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라는 문헌 자체가 이미 수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 관할이 없는 범죄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범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공익 사건에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칠포대장 증인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 현장에서 지휘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과 제2작전사령부의 유인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지휘권을 행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참된 항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포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신속 기동부대 작전 통제를 받아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관은 대대장으로서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과의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만약에 네, 6군 54단장에게 지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껴들어서 상부의 지침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항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작전의 임무 수행상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장비도 없이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서 갔던 병사들에게 갑자기 수중수색을 지시를 했고 장갑차도 버티지를 못하고 물러나온 그 구역에 병사들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이게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 인명은 중요하지 않다. 해병의 명예, 내 명예만 내세우면 된다라는 이런 공명심의 발로로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필적 살인이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포대장 보시기에 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바둑판식 수색 작전을 벌이라고 얘기했던 이게 그야말로 수중 수색 지시의 근거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해병대 전 1사단장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무 수행을 할 때 지속되는 지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왜 바둑판 지시가 수중 수색 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7월 18일 아침 SNS를 통해서 현장의 위험함을 알리고 있었을 때 어느 쪽이 수변이고 어느 쪽이 강물이고 어느 쪽이 도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포병 여단의 직무 대리 격인 선임 대대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고 사진을 보낸 이후 지휘통제본부장과 통화 이후에 수변 일대 수색 관련된 상급부대 지침을 다시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저희 섹터가 11km였지만 각 지역별로 현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민 증인은 잠깐 소개했어요. 네. 임성근 증인이 7월 19일 최병희 순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월 19일 오전 순직 시간은 실종 시간.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제일 처음 병기 소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가 09시 05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8시경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임성근 사단장, 이 여단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 직책은 뭐였죠? 이영민 증인? 저는 포대 대대장? 제7 포병 대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7포 대대장이었죠. 네. 그리고 다른 포대장과 SNS 카톡 주고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해병들은 대민봉사하러 가는 줄 알고 갈키 장화 신고 갔었죠? 예, 작년 흰남노 때와 같은 대민 지원 격의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수중 수색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예, 수색 정찰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 나왔죠? 너무 위험해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 지휘관은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최혜병의 순직을 7월 19일 8시경에 실종이 됐는데 그 오후 저녁 7시경에 알았다고 아까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죠? 위원장님, 그 실종은 제가 9시 05분 경으로 바로 알고 있고 증인은 그때 알았고 예. 실제로 순직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 이전이지 않았겠습니까? 9시 3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바로 소대장에게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받았기 그 때문에 시간이 9시 3분입니까? 9시 05분경입니다. 9시 05분이요.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 직원이 그 물길에 떠내려가고 실종이 된 것을 저녁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후에.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시하고 현장에 도착하고 간방교, 보문교 일대 현장 지도를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은 9시 5분 전후인데 그거를 그날 저녁 7시경에 알았다라고 아까 증언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지만 질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